Hey guys, 세미얼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하시는 분 중에 문법적인 부분의 어떤 컨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두루두루 열심히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본적 조동사 컨셉에 대해서 오늘은 잡아보고, 다음부터는 또 조동사 파트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auxiliary verb라고 그래서요. aux verb라고도 합니다. auxiliary 하면 보조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helping verb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 동사를 돕는 말이에요. 동사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동사에는 시제라던가 왜 단수 복수 이런 거 해가지고 s가 붙죠. 단수돼서 es나 s가 붙는 경우에 요 경우에서 없애줍니다. s를. 그 다음에 시제에서는 ed가 붙잖아요. 시제 ed 이런 것들을 없애줘요. 대신해주는 거죠. 대신해주는 거 조동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will, did 이렇게 안 쓰잖아요. 어떻게 돼요? would do가 되죠. would do. 그죠? 또는 will, made 이렇게 된다면 made의 과거를 가져가줘서 would, 얘가 will이 과거가 돼서 would make가 되겠죠.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의문문의 경우에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would, was, would, 예를 들면 I will, was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ould be, 그죠? would로 내려가고 비동사 원형이 be가 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의문문에서는 동사적인 게 앞으로 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조동사가 앞으로 와주죠. will, do, can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와줘서 뒤에 게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물론 동사는 원형이 되겠죠. 주어 동사 이런 식의 형태로, 그죠? 이 조동사 이런 순서를 잡아주는 거 너무 못한 친구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항상 조동사가 있으면 동사는 원형이 되고 의문문이 됐을 때는 조동사가 맨 앞으로 오고 주어 동사 순이 다시 평서문처럼 된다. 물론 또 동사 원형을 쓰겠죠. 이런 것들. 이 원형을 이해 못하시면 원형 탈모 와요. 더럽게 재미없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재미없는 거, 아재 개그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corny라 그래요. C-O-R-N-Y. 진부한. A corny joke. 그죠? I'm so sorry, super. I'm so sorry for a corny joke.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 좀 들어보면요. 이 진부한 말장난이요. 엄청 땡겨요. 저도 몰랐죠. 저는 맨날 팝, 이런 거, 팝송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랬었거든요. 힙합, R&B나 힙합,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좀 뽕짝, 트로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참, 묘해요. 어쨌든 다양하게 다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진부한 개그. 저도 막 쌍욕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활동 반경이 작으니까 소소한 말장난으로 노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mercy,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의미를 좀 추가하죠. 예를 들면 will 같은 경우는 의제 미래적인 의미.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연 또는 어떤 내가 원한다,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must는 확실한 거 또는 강제적인 이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어쨌든 이런 뉘앙스를 띠죠. 이런 어떤 의미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might하고 may 이런 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might하고 may가 반드시 might가 과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would가 반드시
will의 과거 뜻은 아닙니다. 같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다만 might, 뭐 may 같은 50, 50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보다는요. might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은 may, 그 다음은 would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 형태, 과거 시제처럼 쓰인 이 과거 형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ight, may 아마 뭐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 이거는 조금 더 있어. would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꽤 될 거야. 약간 뭐 이게 조금 더 반반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뭐 20%, 30%.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는 게 좀 웃겨요. 어떻게 이걸 수치로 따지나요? 뉘앙스로 봤을 때. 일단 will은 우리가 의지의 미래라고도 하는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뭐 it will rain 그랬어요. 그럼 비가 올 거야. 올 가능성이 어때요? 꽤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자, should도 어떻습니까?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에서는 얘는 뭐 당연히 해야 한다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수 경우고요. 원래 should는요 하는 게 낫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I should go home, I should go home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 가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지가 많이 강해요. 근데 I will go home 하면 갈 건데 안 갈 수도 있고 모르겠다. 일단 뭐 갈 생각이야 이런 느낌이라면 should 쓰면은 가는 게 낫겠어. 갈래? 거의 이제 간다는 의미죠. 근데 must는 뭐예요? I must go home 하면 뭐예요? 나 안 가면 큰일 나. 다쳐. must는요 원래 강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제적이라기보단 저걸 했을 때 처벌을 당한다는 거나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통금이 있거나 그런 시절 국가적으로 그때 I must go home. 이거 안 가면 처벌당하니까. I should go home 하면 나 가는 게 낫겠어. 지금 너무 늦었고 나 몸도 안 좋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요런 어떤 느낌이라면 I will go home 하면 나 뭐냐 그냥 얘는 얘기하는 거야. 나 갈래. 갈 건데 뭐 돌아올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요 가능성에 대한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might may는 뭐뭐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직역하기보다는요.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would나 will은 이제 좀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면 should는 가야하는 게 낫겠어. must는 go를 넣었을 때 얘기해요. go home 이렇게 했을 때 must는 안 가면 큰일 나요. 다친다거나 처벌을 당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항상 이것들이 might, may 이런 과거형과 현재 그냥 원형, 그다음 would, will, should, must 이런 것들이요 반드시 시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제가 다른 경우는요, 예를 들면 과거 상황에서 would가 쓰면 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라면 현재에도 would를 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would you li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would like to나 뭐 이런 표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과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만 오늘은 조금 습득을 하시고 조금씩 그 조동사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도록 할게요. 제가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예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예를 들면 품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품사 얘기하면 벙 찌고요. 조동사가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조동사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뭐 품사라던가 어떤 성분적인 얘기할 때 주어 이런 말을 하죠. 품사는 명사, 동사, 뭐뭐사 이렇게 말사자로 끝나는 거고 이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주어졌을 때는 성분이라 그래서 그게 주어, 목적어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본적인 거는 파악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조동사에 대해서는 약간은 공부를 미리 어느 정도 해놔야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좀 더 습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알고 궁금해서 이제 배우고 자동차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 거기 모든 부품들이 영어로 돼 있고요. 뭐 전문 또 어떤 뭐 내가 어떤 분야를 하려고 해도 다 전문용어로 돼 있잖아요. 전혀 거기에 대한 기초 제반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조동사가 어떤 녀석인지 컨셉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